2025년 5월 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노동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쉬자 지금 종목들의 흐름이 살짝 끊겼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큰 녀석들이 돈의 힘을 빌어 쭉 움직이는 장이라면, 그래서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면 주중에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 있어도 주식시장이 쉰 다음에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는요, 철저히 종목 장세, 코스피를 잡아놓고 종목별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 주중에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종목들이 주춤주춤합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 장세로 쭉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중의 변동성, 치고 빠지는 매매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있으면 종목들이 주춤주춤합니다.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시 좀 넘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어라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화를 내셨고요. 저는 역시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매번 제가 미쓰리는 못 깹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기보다는요, 그러면 만약에 저 미친놈들이 저렇게 계속 미친 짓을 하는데 6월 4일 대통령 선거일 전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다행히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그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저것들은 계속 더 지랄 발광을 하겠죠. 끌어내리려고 하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할 겁니다. 못 견디게 만들겠죠. 이제 대법원까지 저 미친 개또라이 짓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더 세게, 더 강력하게, 그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뭐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까는 소리고요. 최고의 복수는 강해져서 다시는 개기지 못하게 짓 밟아놓는 게 저는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성선설을 믿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리는 좀 이런 거였습니다. 조폭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가족은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단순한 생각에 성선설을 믿었는데, 저는 이제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을 믿는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찍 같은 결과 일찍 같은 결이 저는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전에 제가 방송을 녹음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몇 마디 한 얘기 중에 총리로서 못한 일 대통령으로서 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HTS 프로그램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서지도 않는 족가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제 3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받고 화나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서 법을 아는 분들의 냉정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뭐 전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세지고, 진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정말 하루도 편하지 않게 매일매일 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 5월 1일, 5월의 첫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그 MBC 뉴스인가요? MBC 뉴스에서 그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국무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명 그 트럼프의 참모들이 한 2시간 동안 아부성 발언을 했다. 엄청나게 딸랑딸랑거렸다. 그 영상을 보고 아이고야, 미국도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글쎄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스터리 녹음하면서 초창기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방송 중에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보면서 미국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너무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여전히 힘이 세죠.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월가가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 전개되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해서 그 하는 또라이 짓들을 보면서 하고 미국을 굉장히 비웃어주는 방송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윤석열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를 눈앞에서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예. 자, 오늘이 5월 2일이고요. 이제 진짜 한 30일 조금 넘게 남았고 사전투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좀 어금니 꽉 깨물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독해집시다. 예. 저는 워낙 독종이어서 오히려 주변에서 이 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독종이 약간 일상생활 어찌 보면 저의 DNA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중에 왜 되게 여린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최소한 일단 빡세게 한 달 동안은 좀 독해지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5월 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다우지수 0.1% 상승, S&P 500이 0.63% 상승, 나스닥이 1.52% 상승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예상을 넘는 실적 기록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 내내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후지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금 뉴욕 증시의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그것도 원래는 글로벌 무역 관세였는데 그거 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야를 잡아놓고 마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가 잘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다. 자, 어닝 시즌은요. 이미 4월 중하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동안 어닝 시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제가 방송 중에 어닝 시즌인데 진짜 어닝 시즌 얘기 안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대부분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골드만삭스가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고 그러면서 막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어닝 시즌의 첫 번 스타트를 그러니까 문을 여는 업종이 뭐라고요? 금융업종이죠. 근데 금융업종은 웬간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닝 시즌에 대한 브리핑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 뉴욕 증시는 지금 크게 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왜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티는지 알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체결되면 좋아질 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버티는 게 아니라 부진한 경제 지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차마 그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미국 스스로 경기 침체하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웃으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지금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미래 진행형입니다. 미래 진행형이에요. 돈다방 미쓰리는 남보다 항상 밤걸음 혹은 한 걸음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오늘 당장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협상 할 수 있네 마네 막 그런데 쟤는 왜 자꾸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고 쟤는 왜 자꾸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제가 했던 얘기를 다른 전문가들이 마치 미래 일처럼 정작 벌어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자,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ISM 제조 PMI 지표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위축 국면이라 함은 기준선 50 이하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겠죠? 48.7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시장 예상치 48보다는 좀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48이라는 예상치를 내놓는 걸 보면서 얘네들도 지네 진짜 경제 안 좋은 거 알고 있네. 그러니까 미국은요, 자기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걸 알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미국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이죠. 그 역성장을 하게 만들었던 거는 코로나19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잘 이겨냈던 미국이 웬만하면 사실 역성장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후지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그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우겼던 고용조차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전문가들은 입 다물고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8,000명 증가해서 24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한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한 주마다 계속 가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청구하는 그 건수는 191만 6천 건으로 2021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끝난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일단 2021년 11월 13일 이후로 끝난 이후 최대치라고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지금 24만 1,000건이 나왔죠. 자, 이거는 기준선이 30만입니다. 30만이 되기 전까지는 뭐 미국이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30만 건이 될 때까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그 증가 폭을 우리는 계속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어딘가에 비춰놓고 다른 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의 그 흐름, 반짝 고개를 드는 건지 우하향 곡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짝 뭔가 변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건까지 올라왔다. 자, 그래 24만 건이야. 자,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증가폭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눈 떠봤을 때 30만 건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경기 침체니 난리치니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주식을 할 때요.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는요. 나오면 좋죠. 호재 나와서 주식시장 좋아지면 뭐 사실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나마 미쓰리는 비관론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미쓰리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제 계좌로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비관론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저는 삼성이 싫을 뿐이지.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뒤통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있는 중에 더 사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투입해서 따라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을 올리는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목표 수익률 딱 되면 더 올라가거나 말거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물론 매도한 다음에 더 올라가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벤트 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돌아가 보면 그냥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굳이 내가 여기서 더 추가로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가격에 와 있을 겁니다. 왜 저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됐냐면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내가 추가 매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매매 원칙을 몇 가지 정해놓고 그냥 그것만 지키면 최소한 뒤통수는 안 맞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경제 지표는 흐름도 중요하고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1000건 나왔고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태로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영방송이 미국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입 다물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중국 발언에 이어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관한 소식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뭐 어느 국가인지는 모를 거겠지만 무언가 관세 협상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은요. 트럼프 정부는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4월 두 번째 주 보여줬던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보여줬던 그 미친 듯한 변동성.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그 미친 듯한 변동성에 트럼프가 쫄았기 때문에 일단 증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는 이미 5월 달부터 8월 달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들으신 분들이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왜 경기 침체야. 연착륙이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쓰리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봤다고요?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 않는 곳에서 생겨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 체크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엄청 후지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타령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느냐?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는 이유 금리 인하를 해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증시가 회복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만큼 인하를 해야지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 25bp 인하로는 정말 누구 코에 붙여? 이럴 수 있고
50bp 인하를 하자니 그러면은 정말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감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볼륨을 확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체크해 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늘 코스피 기관들이 지수를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죠. 어딜 감히 2600포인트를 쉽게 갈 것처럼 얘기하고 어딜 감히 3000포인트 타령을 쉽게 합니까? 정신 나간 것들. 자, 냉정하게 올해는 지수는 잡아놓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한 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저는 금요일 뉴욕 증시 잘 정리해서 내일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 고용지표를 포함해서 또 증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좀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